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제 노역이 이루어졌던 일본의 사도 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조선인 노동자들과 관련한 전시물을 일본이 미리 만들고 또 관련 역사를 설명에 모두 넣기로 약속하면서 우리 정부도 찬성했습니다. 다만 일본은 강제 동원이란 말은 명확히 쓰지 않고 모호하게 넘어갔습니다. 일본 사도 광산에서 정원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 있는 사도광산. 1601년 에도 시대부터 금광으로 유명했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찬성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 관련 전시 공간을 마련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가노 다케이로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도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추모의 뜻을 밝혔습니다. And sincerely remembering all the workers at the Sado Island gold mines, especially those from the Korean peninsula.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구미의 기계화에 견줄 만한 일본 독자의 기술의 정수였던 사도광산이 등재까지 14년이 걸렸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강제 노동은 이미 인정했다며 매우 모호하게 넘어갔습니다. 사도광산이 부정적인 역사를 아예 안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에도 시대에 무연고 노숙인들을 강제로 붙잡아서 노동을 시켰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거죠. 2015년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도 조선인 강제 노동 기록을 현장에 남기겠다던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사도광산 주변 현장에 전체 역사를 반영한 결과물들을 약속했고 내일 전시 공간을 공개합니다.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징용됐던 기타자와 지구입니다. 이곳 건너편에 있는 박물관과 그 주변 지역에는 조선인 노동자들을 동원했다라는 내용과 그 시대상을 반영한 자료와 표식 그리고 안내문들이 추가됩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강제성 표현 문제는 2015년에 다 조율됐다면서 이번에는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는지 문제를 집중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도광산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네, 이번엔 국내에서 사도광산을 가장 오래 연구해온 전문가를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평화연구회 정혜경 대표를 백민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정혜경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대표는 전시공간 설치라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한 발 나아갔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제동원된 곳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설명문이 담긴 게시판을 세우기로 해서 그런 좀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한 단계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요. 군함도로 불리는 하시마 탄광 등 2015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등재 당시에는 강제성 문구를 포함하겠다는 한일 간 합의를 일본 정부가 바로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약속을 잘 지킨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약속을 어긴 거죠. 본회의장에서 강제성을 인정을 했지만 바로 돌아서서 기시다 외상, 당시의 외상이 부정을 하고 아베 수상이 부정을 하면서 다만 이번에도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데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이 2015년에 이미 그 세계를 상대로 해서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그 발언은 존중되어야 하죠. 근데 그걸 존중하지 않은 것은 정말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역시나 강제동원 역사를 기록한다는 일본의 약속은 꼼수에 또 꼼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를 동조하고 방관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일본 정부가 강제성을 부정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며 역사를 망각한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대승적인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긍정평가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정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의 소비자 환불이 하루 만에 중단됐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서인데 자금이 확보되면 추가로 환불하겠다고 약속하고 일단 피해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사흘을 버틴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환불을 기다리던 피해자들은 사흘을 꼬박 머무르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다리셨습니까? 38시간 정도 있었어요. 2박 3일. 근데 이제 환불은 결국 못 받으. 그렇죠. 본부장도 들어가고 직원들도 가고 저도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환불은 못 받았지만 더 이상 뾰족한 수가 없어 일단 흩어진 겁니다. 어제 환불을 시작했던 티몬은 오늘 새벽 자금 부족을 이유로 환불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2,700명까지 대기했지만 실제 환불이 이뤄진 건 약 260명에게 10억 원 가량입니다. 앞서 밝힌 환불 가능액 30억 원에도 모자랐습니다. 환불 관련 자금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자금 지급이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티몬 측은 밤을 새운 피해자들에게 자금이 확보될 때마다 추가 환불을 하겠다며 29일 오후 피해자 대표들과 화상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모 회사인 큐텐 자금 600억 원으로 대출을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홈페이지엔 각 카드사의 결제 취소를 요청하라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큐텐 구영배 대표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해외 도주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 대표는 나스닥 상장을 추진해온 핵심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대표직을 사임했는데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이번엔 마종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큐텐 자금이 중국에 600억 원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일단은 그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다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언론에서 알려진 것처럼 큐텐에 현재 유보된 현금은 30억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데 네. 실제 피해 금액은 거의 한 2, 3천억대를 넘어갈 정도로 여행 상품만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한 1,000억대가 넘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선불 상품금이라든지 아니면 캐시, 티몬 캐시라든지 그런 유형 무형의 상품까지 한다면은 수천억에 상응하기 때문에 600억의 자금을 전액 다 국내로 들어온다 그러더라도 네. 그 소비자 피해를 전체를 구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카드사에서 취소 요청을 받아주면 그 금액은 누가 어떻게 부담을 하는 건가요? 지금 최초에는 일단 큐텐 측도 그렇고 카드사에서도 피지사들이 이 카드에 대한 환불이라든지 이 승인 자체를 거부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티몬 측하고 얘기를 해서 네. 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의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 환불을 진행해주겠다라고 공지는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현실화된 사례는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요. 다만 만약에 그 카드가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피지사라든지 카드사, 티몬 측 철저한 또 이 공방이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것 같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카드 환불이라든지 고객들에 대한 피해 구조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앞서서 피해 규모가 많게는 1조 원대로 예상이 된다라는 티몬 직원의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어요. 네. 어느 정도 규모일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피해 1,700억이라고 나와 있는 얘기들은 지금 대부분 5월 초 중순쯤에 결제된 금액입니다. 네, 사실 정부가 그렇게 예상을 했죠. 티몬이라든지 이메프 같은 경우가 이 대금 결제 주기가 가장 깁니다. 일반적인 그런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보통은 일주일 이내에 대금 결제가 되는 반면에 티몬만 하더라도 66일,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거의 77일 이후에도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진짜 큰 피해는 6월분과 7월 그때 정산분이 실제 대금 결제가 나갈 때 그때 미정산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파장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6월 달에 특히 강한 프로모션을 걸었기 때문에 티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8천억이 넘는 매출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위메프도 마찬가지로 3천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 그 정산분만 하더라도 1조 1,4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만약에 현재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7월분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7월 중순까지는 정상 영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한 5, 6천억 이상의 또 다른 대금 결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1조가 아니라 1조 5천억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파급 효과가 지금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다들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으려면 그러면 어떤 걸 좀 손봐야 할까요?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런 법규들을 많이 만들긴 했습니다. 이를테면 대규모 유통업법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런 판매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많이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지금 그 부분이 대부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네. 티몬이라든지 위메프 같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기업들한테 적용이 되지도 않고 설령 위법을 한다 그러더라도 강제화시킬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런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도 특히 전자상거래가 국내 이제 시장이 50%를 넘어갔기 때문에 온라인 관련돼서는 조금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티몬과 UF 같이 이런 마켓플레이스라 그러는데 단순하게 위탁 판매를 해서 수수료를 취하는 그런 구조의 사업들에서는 이 본인들의 회사로 직접 그 판매 대금을 가져갈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기업들은 그런 부분에 안전판이 있는데 그런 안전결제에 대한 기준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티몬 UF 사태가 더욱 크게 확산됐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종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지만 여전히 많이 더웠습니다. 또 내일도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무더울 거란 예보입니다. 서울 홍제천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정인아 기자, 지금은 비가 그친 것 같네요. 네, 비가 온종일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서 이곳 홍제천 산책로는 잠시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소나기에 더위가 가시기보단 습식 사우나에 들어온 것처럼 푹푹 찌는 더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으면서 불쾌지수도 높았습니다. 네, 그래도 뭐 나들이 나온 시민들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제가 점심시간에 한강 수영장을 둘러봤는데요. 그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물놀이를 나온 시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햇빛이 없고 좀 습하긴 한데 오히려 놀기에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아이들 관리만 조금 잘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물총놀이 가는 게 재밌었어요. 물총놀이 저는 보트 타는 게 재밌었어요. 아, 그래?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번 장마가 유독 길게 느껴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까요? 네, 기상청은 태풍 개미가 물러난 뒤 기압 배치에 따라 이번 장마가 좀 더 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내일도 무더위와 함께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많게는 40mm 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와 상관없이 더위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지고 한밤중에도 30도에 육박하는 열대야가 찾아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의 경우 다음 주에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는데요. 당분간 지형에 따라 시간당 50mm 이상 큰 비가 내리는 곳도 있으니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제천에서 JTBC 정인아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또 옥상 주차장에 올라가려던 차가 추락해서 운전자가 숨졌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조혜연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집안은 온통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서울 석관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주민 17명이 놀라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냉장고 전원선 일부가 끊어지는 등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쯤 부산 사하구의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기를 들이마신 주민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18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아파트 4층 세대 거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화양동에선 4층 건물 옥상 주차장에 가기 위해 주차용 승강기에 타려던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50대 운전자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최근 경남 진주에서 한 20대 남성이 여성의 얼굴 사진을 성착취물에 합성한 뒤 유포한 걸로 의심돼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피해자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포함이 됐고 유명 걸그룹 아이돌들도 있었습니다. 북울터뷰 이상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가 봐도 그냥 저 같더라고요. 너무 리얼하게. (20대) 여성 A씨는 지인으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방 속 사진들을 받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린 사진들이 캡처를 해서 몸만 알몸으로 진짜 적나라하게. 20대
또래 여성 B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잔치 가서 거울샷을 찍었는데 여기 옷을 다 벗고 찍은 걸로밖에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진짜인 것처럼 믿을 것 같더라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 이른바 딥페이크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5명, 피해자 동의를 얻고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 이름은 오로라. 여성 얼굴 사진에 성착취물을 합성한 사진 수십 장이 발견됐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자료를 확보한 뒤 휴대폰 주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가 있는 건물 CCTV 영상에 누군가 포착됐습니다. 나를 어떻게 찾았지? 내가 신고를 한 걸 어떻게 알지? 휴대폰 주인이자 딥페이크 범인 23살 남성이었습니다. 피해자를 어떻게 찾아낸 걸까? 이번엔 취재진이 남성을 찾아서 직접 물어봐야겠습니다. 취재 일주일 뒤 경남 진주의 한 거리에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피해자들을 잘 아는 지인이었습니다. 남성에게 기자라고 밝힌 뒤 취재 동의를 얻고 물어봤습니다. 남성은 수사기관에 휴대폰만 압수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휴대폰은 뭐예요? 핸드폰 집에 가서는 뭘 했어요, 그럼? 컴퓨터 다 뒤져보던데. 근데 뭐 볼 거 없으면 가자 이러시던데. 경찰이 피해자 이름을 알려줬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이 처음 뭐라고 얘기했어요? 텔레그램 하세요. 그리고? 그런 식이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성착취물을 만들었지만 퍼뜨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신 때문에 제작을 했는데 어디 유포하거나 판매하진 않았어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한테만 공유했다며 피해자는 3명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봇을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봇이 있는데요. 봇한테 사진을 주면은 걔가 합성을 해서 주는 거거든요. 여러 장을 하고 싶으니까 다 똑같은 봇인데 여러 개 엄청 많아요. 딥페이크 피해 사례는 2020년 470여 건에서 지난해 7,100여 건으로 1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은 없어요? 당연히 있지. 그래서 찾아봤던 거고 기자분이라서 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안 나오도록 만들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건은 지금 경남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맡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정보를 가해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성이 텔레그램을 삭제했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결국 유포가 되고 떠돌아다닐 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혼자 이건 못 찍겠고 이제 찍어도 멀리 보이는 걸 별로 안 찍으려고 하는. 유세 현장에서 총에 맞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귀에 감고 있던 붕대를 푼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귀에 상처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총알이 아니라 파편에 맞았던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Because he was sure, as Donald Trump turned his head just slightly, that the bullet missed him just enough to save his life to b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총알을 가까스로 피한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오른쪽 귀에 붕대를 감은 채 등장하며 열띤 환호를 받았습니다. 피격을 당한 뒤 지지율도 더 올랐습니다. 2주 만에 붕대를 풀었는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났는데 총알에 맞았다는 귀가 너무 멀쩡하다는 겁니다. 앞서 연방수사국 국장도 공개적으로 총알 피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With respect to former President Trump, there's some question about whether or not it's a bullet or shrapnel that hit his ear. 논란이 계속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내 귀는 총알에 맞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은 부상에 대한 공식 의료 기록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FBI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피격 당시 유세 무대에서 발견된 금속 조각들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사건이 발생했던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다시 대규모 유세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어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갈라 만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북한 이영철 주 라오스 대사의 팔을 붙잡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 대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냉랭한 남북관계의 현 주소를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당초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참석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기 위한 부산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2.08%를 득표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7.04%, 김지수 후보는 0.89%를 얻었습니다. 오전에 열린 울산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90.56%의 득표율로 압승했고 김두관 후보는 8.08%, 김지수 후보는 1.36%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 원서를 낸 의대생들이 전체 약 11%에 불과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마감된 의사 국가시험 원서 접수에 364명이 원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응시 대상은 총 3,200여 명으로 11%가량만 시험 접수를 한 겁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여러 영화제에 정부 예산이 줄거나 끊기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가까이 아시아 최대 청소년 영화제로 성장해왔지만 당장 내년에 제대로 열릴지 고민이 깊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레드카펫에 앳된 얼굴의 감독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상영관엔 어린 관람객들로 가득합니다. 최근 막을 내린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닷새간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시아에서 최고의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라고 불릴 정도인데 교육적으로 영화를 보고 같이 생각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고 내년이면 20주년에 맞는 이 영화제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각종 영화제 지원 사업이 예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고 그 과정에서 부산 청소년 영화제 역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가장 연약하잖아요, 어린이 청소년. 저희가 거기서 배제되어서 실은 그 부분이 좀 많이 힘든 지점이었고 이 때문에 올해 영화제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었고 참가 국가와 상영 규모도 축소됐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영화가 그 문화가 K-유스 이런 거에 대해서 제발 좀 고민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유튜브 등 어디서나 영상 콘텐츠가 넘쳐나지만 정작 아이들을 위한 좋은 콘텐츠는 없다면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상은 좋은 영상은 정말로 드물고 어른들이 그리고 정책 입안자분들이 제발 좋은 영상에 대해서 좋은 영화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JTBC 최승기입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